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방 중기 계획 모두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없는 건지 국방부 취재기자단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먼저 무기 체계와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부터 살펴보죠. 이제 완벽한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다목적 실용 위성과 최근 발사한 군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에 더해서 지상 1m 이내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이 도입되면 이미 운용 중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함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한 번 뜨면 40시간 안팎의 작전 비행이 가능한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분야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모포가 눈에 띄는데요. 당국이 시험 발사 사실과 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현무포는 사실상 우리 군의 전략무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안팎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무포는 탄두 중량이 2톤 안팎으로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00m 정도는 뚫고 들어가는 성능을 갖춰서 적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항공모함 그리고 잠수함,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경항공모함 사업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게 눈에 띕니다. 국방부가 밝힌 사업 계획을 보면 경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로 건조해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고 병력이나 물자 수송은 물론 이번 코로나19 재난 때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재외국민 수송작전 사례에서 보듯 해외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게 독도함인데요. 독도함은 14,500톤급 규모로 갑판에서 6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은 배수량 면에서 독도함의 2배 가까운 규모인데 경항공모함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배수량 10만 톤 이상의 항공모함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경항공모함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인데 관련 기종으로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성능을 대폭 높인 신형 잠수함도 눈에 띕니다. 국방부는 탑재 능력과 자망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과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식 자료가 아닌 별도의 설명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4,000톤급의 추진 방식 부문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밖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일환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 위협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그리고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중저고도형 M샘, L샘 미사일로 대응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 가운데 특히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방사포 등을 요격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 방사포를 최전방에 집중 배치해서 수도권의 최대의 위협이라는 분석이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요격 무기로 단거리 로켓포나 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성능을 갖췄는데 이미 실전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까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분야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의 경우 작전 반경이 좁은 우리 해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인데요. 이 때문에 작전의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은 구축함급 함정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전투기의 공중급유가 가능해서 작전 반경이 대폭 넓어진 환경에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도입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 차원도 이 같은 논리를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선 한미 간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재처리 기술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을 사실상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전홍축을 사용할 경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채우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이 이상 없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53조 2천억 원을 시작으로 예산을 늘려서 마지막 해인 2025년엔 67조 6천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국면으로 국방 예산 1조 8천억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예. 자, 이 밖에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병사 월급이 대폭 늘어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예.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오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가운데 50% 기준으로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67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월급이 2025년이 되면 96만 3천 원으로 올라가는데요. 병장 기준 병사들의 월급도 100만 원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25년까지 제초나 사역 등 장병의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해서 오로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신병 교육대 침상형 생활관도 침대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첨단 무기 체계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사들의 복지와 전투 능력 향상으로 중기 계획의 목표를 세운 것은 내후년까지 5만 5천여 명의 병력이 감축되는 등 지속적인 병력 감축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